네, 직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실행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본 메뉴에서는 홈 탭에서 그리기 패널,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명령을 수행하는 거고요. 메뉴 막대에서는 그리기,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 메뉴를 선택해서 작업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는 직접 렉탱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REC 이 세 글자만 입력해서 엔터나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치면 수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CAD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로 실습을 시작하겠는데요. 이 빨간 글자로 쓰여진 대로 이제 직사각형 그리기를 수행을 해서 옵션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래 지금 보시면 명령을 수행하고 이 노란색 글자로 표현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노란색 글자 부분은 타이틀 이외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명령창에 있는 내용이 너무 글자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누락이 되어 있더라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생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생략이 되어서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하시면 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보시면 메뉴가 못따기 첫 번째 못따기 C, 그 다음에 고도 E, 못깎기 F, 두께 T, 폭 W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은 한번 설정이 되면 지속이 계속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하고 계속 사용하실 거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려면 옵션을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닌 걸로. 이거 못따기 값을 이제 주었다면 못따기 뒤에 배우시겠지만 그 값을 주었다면 그 값을 다 0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값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 길이나 두께나 폭을 주시거나 하면 전부 0으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도가 있고 고도 E와 두께 T는 2D에서는 사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3차원 3D에서 사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못따기, 못깎기, 폭, 그리고 기본적인 직사각형 그리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C에서 실행을 하겠는데요. 이전에 실행 방법은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리본 메뉴에서 직사각형에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기 메뉴바에 그리기에 가서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 버튼을 눌러서 메뉴 선택을 해서 작업을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1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른 구석점 지정 또는 영역, 치수, 회전 이렇게 메뉴가 또 하위 옵션이 뜹니다. 이걸 또 선택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다른 구석점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P2를 클릭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은 골뱅이 100,50이라 하면 아랫변의 길이가 100이고 그죠? 상대적인 길이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50인 직사각형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치수선은 보이지 않겠죠.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직사각형 그리기인데요. 한번 해보면 여기 일단 P1을 클릭하고 P2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임의점에 클릭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치수를 기입하고 싶으면 골뱅이 100,50이라고 입력을 하면 요 똑같이 예제와 똑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요, 맞는지
치수 기입을 해보면 이렇게 100, 그 다음에 가로 길이 100, 그 다음에 세로 길이 50인 직사각형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못따기로 직사각형 그리기입니다. 명령은 동일하고요. 시작 명령은 뭐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옵션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못따기로 직사각형 그리기니까 못따기 C라고 입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따기의 명령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꼭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 버전업이 되면서 편리한 부분이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C라고 입력이 되고 직사각형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값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리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임의로 10을 입력했고요. 자, 10을 입력하고 나면 다음 두 번째 거리는 이전의 입력 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뜹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못따기가 된다면 그대로 10이 입력이 된 걸 스페이스나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거리를 다르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나 스페이스를 치면 되겠죠. 지금은 못따기 거리가 10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엔터를 친 셈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직사각형 그리기를 클릭을 하면 처음에 그리기, 일반 그리기와 마찬가지로 임의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클릭이 되고요. 두 번째 구석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자, 이제 못따기에 대해서 못따기가 뭐지? 라고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이런 구석점이 있는 모서리를 가지는 도형의 이 모서리를 따내는 겁니다. 이 기울어진 빗변으로 따내는 부분이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연장을 해보면, 예, 거리 10만큼 연장을 해보면 원래 모양은 이 모양이었는데, 예, 못따기가 거리 10만큼 되는데요. 나중에 못따기에서도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거리가 어떻게 순서가 입력이 되냐면요, 이 순서로 못따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클릭하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끝점에서 클릭을 하고 안쪽으로, 변의 안쪽 부분에 가서 제가 클릭을 해서 10이라는 길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리 1, 거리 2의 의미는요, 이 모서리, 이 각도형의 꼭지점, 모서리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거리 1, 2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치수만 입력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거리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10이고 한쪽은 20이 된다든지 이러면 입력 거리를 만약 거리 1에 10이 되고 거리 2에 20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못따기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못따기 명령은 챔버라 하거든요. 여기서 거리 D로 일단 첫 번째 거리는 10으로 하고요. 두 번째 거리를 2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릭을 할 때 여기와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10만큼 갔다가 거리 20만큼 내려오는, 자, 이런 모양의 모서리를 따내는, 그래서 못따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못따기로 직사각형 그리기의 일반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목깎이로 직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이번 시간의 명령은 목깎이는 필렛의 도문자인 F로 시작을 하고요. 못따기 다음에 있는 옵션인 고도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두께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생략이 되고요. 다음에 3차원 강의할 때 시간을 내서 그때 같이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직사각형 목깎이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실행을 해보고 제가 목깎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10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이유는 왜 얘기했습니까? 10이 입력되어 있는 것은 이 앞에 못따게 할 때 1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디폴트 값으로 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0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엔터 치시면 되고요. 변경을 할 경우에는 5로 이렇게 바꿔서 이번 시간에는 5로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1점을 찍게 되면 다른 구석점을 찍으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명령이 뜹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 이렇게 모서리 반지름이 5인 이렇게 라운딩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게 됐습니다. 한번 반복을 해 보도록 할까요? REC 명령 내리고요. 목깎이 F, 그 다음에 반지름이 5가 되겠습니다. 5로 했고요. 자, 한쪽 반지름 찍고 반대쪽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필렛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상당히 용도가 많고 유용한 명령입니다. 필렛은 목깎이 용도이면서 직사각형의 여러가지 선분을 자를 때 직사각형의 모서리처럼 직각으로 깎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반지름이 제로인 경우는 반지름이 제로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그 모서리는 라운딩이 아니라 제로가 되는 거죠. 라운딩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필렛 반지름을 0으로 두고 목깎이를 이렇게 시행을 하면 이런 직각인 목깎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유용한 명령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폭으로 직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선폭을 줘서 직사각형을 그리는 건데요. 이 선폭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옵션이죠. W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선폭을 지정하라 되어 있고요. 선폭은 1이나 2, 3 정도까지 넘어가 3 이상이 되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에는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폭은 일단 작은 값부터 조금씩 입력해 보면서 감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1, 그다음에 P2 이렇게 해서 작도를 하면 이렇게 선폭이 2짜리가 이렇게 두꺼운 직사각형이 작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영역으로 직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이 명령은 동일하고요. 자, 첫 번째 점을 일단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임의점 P1이 클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옵션이 뜨게 됩니다. 영역, 치수, 회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추가로 더 작도를 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옵션 A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영역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00 정도 입력하겠다. 자, 면적이 1000 제곱밀리미터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단위가 밀리미터거든요, CAD는. 자, 그래서 길이를 줄 것인지 폭을 줄 것인지를 물어보죠, 여기에서. 그래서 길이 L을 입력하겠다라고 이제 옵션을 추가로 또 입력을 하면요.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길이를 또 입력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00을 입력하겠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럼 100을 입력했다면 면적이 1000이니까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면 직사각형이니까 나머지 세로 변의 길이는 10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길쭉한 100 곱하기 10은 면적이 1000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길쭉한 막대 형태의 사각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치수 D로 직사각형 그리기입니다. 그리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명령을 내리고 P1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옵션인 치수 D를 입력하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길이와 폭을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길이 100, 폭 10. 자, 동일하죠. 폭 50이네요. 50. 자, 그 다음에 P2를 입력하면,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REC, 그 다음에
한 점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치수 D, 그 다음에 150.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작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클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 이전에 영역 같은 경우는 한 변의 면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지정해주면 나머지 면적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고, 자, 이거는 길이와 가로, 세로의 변의 길이를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그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옵션의 마지막입니다. 회전 R로, 회전으로 직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수행 방법은 똑같죠. 명령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P1을 클릭을 하죠. 이제 그러면, 마지막 옵션인 회전 R이라는 옵션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이니까 당연히 각도를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0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30도라는 각도를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그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REC P1을 찍고요. 그 다음에 회전 R, 그리고 값은 지금 현재는 임의대로 이렇게 막 돌아가죠. 네, 30. 자,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죠. 자율적으로요. 예, 여기에다가 임의점 P2를 클릭을 해주면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의에 의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회전되고 거기에 맞는 치수를 기입하면 정교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직사각형 그리기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직사각형 그리기는 뭐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직사각형 그리기 첫 번째 했던 그 내용을 사실은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자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잊혀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것 말고도 또 많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차츰 배우면서 직사각형 그리기를 한 다음에 추가로 수정 작업을 통해서 못 따기, 못 깎기, 회전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호그리기입니다. 호그리기는 실행 방법이 리본 메뉴에서 홈 탭, 그 다음에 그리기 패널에서 호 그리기, 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막대에서는 메뉴바에서는 그리기 메뉴로 가서 호 메뉴를 찾아서 이 중에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이제 작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 상황에 맞게 호라는 것은 중심, 그 다음에 시작과 끝점을 가진 원의 일부이니까요. 그 점을 잘 이제 이해를 한다면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호를 작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캐드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 그리기 첫 번째 세 점을 이용한 호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이 리본 패널에서 보시면 이 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호 그리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다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전량을 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호는 그릴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응용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순서만 변경된 것이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열거가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호의 그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면 원의 일부이고 중심과 회전 반경을 가진 객체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쉽게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세 점을 이용한 호 그리기입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한다면 이렇게 첫 번째 점 클릭이 되고요. P점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렇게 우측 지금 화면에 예제를 그리려고 하는데 우측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도록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국자표 작도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예, 시계 반대 방향이 CAD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양의 각도이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음의 각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주시는 게 각도를 산정하거나 이해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점이니까 두 번째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의 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자, 이러면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점 클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점을 이용한 호 그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을 이용한 호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패널에서 호 그리기에 가서 두 번째 시작, 중심점, 끝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 명령이 수행이 되는데요. 자, 수행을 한다면 먼저 시작점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시작점을 P1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클릭하고 중심점을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행을 하게 되면 세 점으로 그리는 호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심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중심 C. 자, 중심을 지정하는 C라고 옵션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끝점밖에 없으니까 끝점을 이렇게 P3점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물론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호는 어떻다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각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걸 좀 습관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그리려면 좀 그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호 같은 경우에. 자, 이래서 마지막으로 끝점에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시작점, 중심점, 끝점을 이용한 호를 작도하는 것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각형 그리기입니다. 폴리곤이라고 하고요. 실행 방법은 리본 메뉴에서 홈 탭, 그 다음에 그리기 패널, 여기에서 폴리곤,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막대에서 그리기, 그 다음에 다각형 메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명령어는 폴리곤이고, 단축키는 POL, 이 세 단어만, 세 자만 입력해서 엔터나 스페이스 키를 치시면 수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폴리곤을 그릴 때 그 개념을 잡아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이 다각형이고요. 그 이등변으로 된 그 도형이 아니고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 그래서 찌그러지거나 변형된 모양이 아니라 정확한 똑같은 변의 길이를 가진 그런 다각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에 밀접한 관련 연관성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입니다. 원 밖에. 그러니까 다각형 안에 원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변에서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일단 원이라는 객체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중심점이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도형을 그릴 때는 항상 객체의 중심점 위치는 어딘지는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옵션은 다각형의 면의 수를 입력하는 것이거든요. 다각형이니까 이각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일각형, 이각형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삼각형부터 시작되니까 세 각이 있는 것에서부터 1024각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일반적인 그런 뭐 공학 계열이나 기계공학에서도 사실은 뭐 8각형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 거의 드물게 희귀한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1024각형까지 뭐 줬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응용하기엔 좋다 하겠지만, 변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무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여기 첫 번째 옵션은 다각형의 면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리곤의 중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에 의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두 번, 세 번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고 중심 위치를 잡아서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중심에 그려야 될 위치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떤 다른 도형이나 선분의 교차점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거기에 이제 중심을 찍어서 다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변의 길이, 모서리 2라는 것은 엣지거든요. 한 변의 길이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에 원에 내접하냐 외접하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다각형의 위치나 모양이 조금 이게 뒤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다각형의 모양이 뒤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평평한 면이 밑으로 오게 그리고 싶었는데 뾰족한 면이 밑에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냐 외접하냐 이것도 미리 좀 알고 계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CAD로 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2로 다각형 폴리곤 그리기입니다. 먼저 그 폴리곤 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위에 그 리본 메뉴 가셔서 이전에 수행했던, 바로 직전에 수행했던 직사각형 그리기, 여기에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폴리곤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메뉴바에 있는 그리기를 클릭해서 이 메뉴가 열리면 밑에 직사각형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직사각형 바로 위에 폴리곤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곤을 수행하게 되면 맨 처음에 면의 수, 변의 길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려볼 것은 육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옵션은 중심의 위치를 모르고 변의 길이만 모서리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 겁니다. 중심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중심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모서리 2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 했으니까 P1 임의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모서리 2로 그리는 것이니까 임의로 찍어도 되지만 길이를 상대 극좌표로 골뱅이 50, 그 다음에 부등호 0 혹은 골뱅이 50, 0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변의 길이가 50인 육각형의 한 변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폴리곤, 그 다음에 한 변의 수가 육각형 6개, 그 다음에 모서리 2 이렇게 직접 클릭하셔도 됩니다. 명령창에 있는 모서리 2를 클릭 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 밑변에 P1 클릭을 했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려고 하죠. 자, 이때 골뱅이 50, 제가 조금 전에 상대 극좌표가 아닌 상대 좌표로 그려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저는 방금 50 부등호 0이 아니라 50 0으로 이 부등호, 오른쪽 부등호 대신에 컴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50 0 이렇게 상대 좌표로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내접, 외접하는 다각형 그리기입니다. 가장 기본형이죠. 먼저 했던 것은 이제 변의 길이만 입력해서 그리는 것이었고요. 이 두 번째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의 성질을 이용한 다각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면의 수를 입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그리기에 가서 뭐 폴리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자, 면의 수는 동일하게 육각형이고요. 이 원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가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을 그려두었는데요. 마지막 그 원은 실습을 해볼 거고, 처음에 있는 이 위아래 두 개의
이 경사직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내접, 외접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라는 뜻에서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을 지정하겠습니다. 중심점 P1, 이제 위의 원에 중심점 P1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옵션인 원에 내접을 할 것인지 외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일단은 내접하는 I를 선택을 했고요. 반지름은 원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입력을 안 하시고 이 가이드가 되는 이 원을 클릭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을 클릭을 하고 결과를 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원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외접하는 것은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양의 육각형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면 그리기, 그 다음에 폴리곤, 자, 그리고 면의 수는 6이죠. 그리고 중심을 지정합니다. 이 원이죠. 실습을 해야 되는 원이요. 자, 클릭. 그 다음에 먼저 내접하는 I, 그대로 엔터 하면 되죠. 반지름은 이렇게 원하는 곳에 찍으시면 됩니다. 이 원의 궤적 안에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반지름을 직접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50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0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육각형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을 해 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본 동영상을 좀 느리게, 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든지, 그럼 정지시켰다가 또 다시 대강기해서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